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선물이구나. 천국의 열쇠다. 쉼표입니다. 사랑을 펼치는 곳이다. 말 그대로 생활이다. 아이들의 삶이다. 우리 막내는 정말 특별한데요. 제가 이제 늦둥이로 40 넘어서 낳았는데 막내가 좀 느렸는데 저는 그냥 아들이 다 느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발달 치료하는데 검사를 했는데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며 발달 장애 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 생활관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좋아졌다고 저는 정말 확실하거든요. 정말 만족하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둘째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막내를 발달 치료를 받았던 거나 앞으로의 약간의 모자른 점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들에 대한, 우리 생활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그냥 생긴 건 절대 아니거든요. 몇 년 동안 제가 생활관에 제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달라지면서 제가 이렇게 갖게 된 것 같아요. 인성적인 면에서나 특히 또 학교 교과 공부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어릴 때부터 인터넷으로 교육 정보를 매일 검색을 하고 4살 때부터 이제 한글을 시키면서 뭐 그 외에 영어도 당연히 시키고 많이 아시는 튼튼 영어 이런 학습지도 하고 한글이 안 되니 영어도 안 되고 아이한테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생활관에 보내면서 달라진 거는 제가 이제 그 주변의 인터넷 정보와 잘못된 교육 정보와 그 주변 엄마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휘둘리지 않고 제가 아이한테 가장 맞는 교육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큰애를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꾸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아이한테 어떤 잔소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가 이거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실력은 중학교 가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빠한테 제가 막 4살 때부터 학습지 웅진, 한솔 뭐 이런 거 진짜 재능까지 다 돌려가면서 시키고 막 했었는데도 오빠가 못한 거를 이제 둘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6살 후반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떼더라고요. 그러더니 7살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예비 초등학교 수학 뭐 이런 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수학을 지금 16건을 풀었어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너 수학해야지, 오늘 어디까지 해야지 말한 적이 없어요. 안 가면 안 돼? 그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간식 먹고 또 그 또래 아이들하고 너무 잘 놀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한 단원씩 풀어요. 제가 막 고만 풀어라고 할 정도로. 학원 돌리는 거, 길에서 시간 보내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걸 알고 우리 5살 엄마 친구들, 7살 엄마 친구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그게 1학년, 2학년 들어가고 3학년 되고 나면 어릴 때 한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아이를 위하는 건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를 학원 돌리는 건지 그거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5학년 때부터 생활관을 다니면서 그게 점점 이 생활 습관이 다져진다 그럴까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문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얘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 영어는 정말 이렇게 조기 교육 하지만 정말 아이가 받아들일 때 해야지 그게 뇌로 들어가고 또한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아주 깊이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책상에 앉아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1시간을 못 앉아있더라고요. 중간에 엄마 나 물 먹을래, 엄마 나 화장실 갈래, 이게 한 20-30분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오고 물 마시러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활관에서 조금 더 오래 앉아있고 집에서도 목사님이 너 학년이 올라가면 뭐 12시, 1시까지 네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너 스스로 자기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얘가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일단은 그래서 현재는 1시간 늘어서 12시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보는 준석이와 준석이가 말하는 그 생활관은요, 그냥 좋아요. 그냥 한마디로 좋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제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아이고, 교회에 매일 와서 있으니까 그 생활 또한 편하고, 목사님한테 혼나도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아이? 목사님 말씀은 진리다. 안 해보면 말하지 말아라 이러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은 게,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저는 탁 와닿더라고요. 지금 현재 7살인데 앉아있고 집중하고 자기 스스로 하고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가 큰아이보다 사실 한마디 제가 이렇게 딱 말하면 스스로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여기서 생활관에서 이어서 토요일 날 안 올 때는 집에서 한다 그러면 생활관에서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뭐 안 되면 2시간도 방에서 혼자 스스로 하고 나오는 습관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생활관에 다니면서 이사이가 좀 변한 게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좀 얘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가르칠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생활관을 다니고 나서는 이 아이가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더 그 호기심이라고 그럴까? 더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얘가 이제 수학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얘한테 조금 코치를 하려고 하는데 화를 버럭 내요. 왜 엄마가 알려주려고 하냐고. 자기가 생각해서 할 건데. 그러니까 끝까지 지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생겼고, 두 번째는 좀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끈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끈기, 기다리는 거, 인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생겼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자신감. 이상이가 이렇게 3가지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엄마로서는 너무 흡족하고, 학원을 제가 따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큰아이를 계속 학원 돌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제가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를 않아요. 큰애는 계속 학원을 돌려봤는데 이제 부작용도 많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반짝 이렇게 조금 성적이 나올 수 있겠으나,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또 그것도 다 또 잊어버리고. 제가 이 생활관의 매력을 좀 느낀 게,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혼자서.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진짜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이 진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원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는 부모님들한테 정말 생활관을 한번 접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주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안함. 그러니까 엄마가 평안해요. 교회고, 그리고 목사님 계시고,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 계시고, 맛있는 간식 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엄마 마음이 일단 편안해요. 생활관을 보내고 나서는 정말 전과목을 시험을 봐도 실수를 안 해요. 정말로.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잘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주변 어머님들께서도 용어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성격이 발랄하면서도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가 뭔지를 확실하게 안 것 같아요. 끈기가 별로 없었어요. 끝까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풀고자 하면 끝까지 자기가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생활관을 보내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잘 스스로 풀어내고, 또 한번 그 문제를 틀렸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그 문제에 도전하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큰아이는 학원 안 보낸 데 없고요. 과외도 학원도 보내면서 집에서 과외도 시켰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걔한테는 상처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적도 그렇게 막 잘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이 오히려 용호가 훨씬, 그리고 저는 용호는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요. 큰애 키울 때는 막 정말 너무나 타이트하게 하면서 싫은 것도 억지로 막 내 욕심에 그렇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생활관이 어떤 곳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관이란 이름처럼. 애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생각도 안 하는 아이였는데 뭔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맨날 제가 오면 물어봐요. 엄마 채점 맸어? 엄마 나 많이 틀렸어? 자기가 뭔가 그걸 알고 싶어 하고 그 변해가는 모습이 공부로 인해서 자기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려고 하고 어른한테 야단 맞았을 때 참을 줄 알고 그래서 멋지게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6학년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그 엄마 목사님 말이 다 맞아. 학원 계속 다녀도 별 효과 없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회사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는 쉴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볼 수 있고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부모로서 권위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걔네들도 저를 존중하게 된 것 같아요. 적어도 걔네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어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이렇게 잘한다면 그 공부도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공부를 못하더라도 어디 가서나 사랑받으면서 사람 노릇하고 그 자기 밥벌이는 꼭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는 자기가 학원을 아무리 보내봤자 끌려다니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곤 했을 때 낑낑대면서 풀었던 게 오래 남는다. 이렇게 저도 늘 생각을 해왔었고 좀 많이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줬을 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정말 필요했을 때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안다면 나중에 정말 이 아이한테 생기는 이대로 가다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구멍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뭐 나중에 어떤 도움의 기간을 받던지 해서라도 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이 초등학교 남자아이를 공부를 시킬 때 이거 해야 돼, 나 안 해. 항상 이 시기가 가장 주인데 여기를 다니면서 큰아이든 둘째든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왔을 때 너 이거 해, 왜 안 해? 이런 시기는 하지 않아요. 와서 밥 먹고 나면 자기가 엄마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할 거예요. 좀 이따간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 정말 그 시간이 됐을 때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와 3학년 남자애들이 스마트폰 많이 사달라고 했는데 아직 두 아이는 한 번도 저한테 스마트폰 사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3년 전에 송파구로 이사를 했어요. 차로 25분, 30분 정도. 이사를 했다고 해서 생활관을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그 이동하는 그 시간 가끔 늦어질 때가 막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땐 또 빨리 가자고 막 이렇게 저를.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이제 6교시를 하기 때문에 1학년이라 4교시하고 일찍 오면은 오빠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자기를 먼저 교회를 좀 바래다 달라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푸시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생활관에서 그래서 더 아이들하고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전 아이들 잘 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지윤이에 대한 좀 학습에 대한 노출을 좀 늦게 시켜라.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가기 전에.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주위에선 저보고 용감한 엄마라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학습지 하나, 한글 하나 안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언니 오빠들의 그 공부하는 이걸 보고 애가 자라서 그런지 자기가 놀잇감을 만들어서 놀아도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도형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학습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그런 게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개인주의 핵가족화 돼 가잖아요. 생활관 친구들 그리고 뭐 집사님들은 가족 같아요. 정말 대가족 같아요. 제가 정말 저희 아이들한테 나중에 뭐 공부 이런 걸
대한 뭐 그런 성과를 못 얻어도 정말 가족 그런 거에 대한 건 정말 사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정도는 굉장히 저는 이제 좋았어요, 나름. 다른 애들보다 영어를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얘가 이해를 못하고 특히 어휘력이, 우리말 어휘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자꾸 이렇게 뭘 되물어보고 남들 다 아는 말도 자꾸 이렇게 되물어보고 하여튼 그런 부작용이 있고 지금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엄마로서 좀 이렇게 선택을 잘못했나 뭐 이런 후회가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위에서 영어 유치원 보낸다 하면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저는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뭐 친구들끼리 그냥 노는 것보다 그냥 놀아도 교회에서 놀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좋고 얘가 그리고 이렇게 글 쓰는 거를 너무 못했어요. 근데 한 1학년 되면 이제 뭘 이렇게 쓰라고 숙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습 노트를 쓰다 보니까 이게 글 쓰는 거를 잘 쓰든 못 쓰든 그냥 이렇게 쭉쭉 써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고 자기 반성을 되게 좀 잘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그렇게 반성을 잘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급할 때 항상 찾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아이에게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생활관이고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큰아이, 작은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이제 사교육 같은 거를 좀 많이 시켰는데 우선 큰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닌 그 기대치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겪어서 시윤이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생활관 자체에서 그 흐름에 따라서 시윤이를 모든 걸 다 맡기고 싶고 믿음 속에서 키우고 싶은 그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주어지면 그 아이가 스스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해결도 하고 네, 그러한 모습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학습 능력을 얘가 잠재력을 키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그 아이들 간의 협동심과 사회성 자체도 기르고 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큰 마음 먹고 시작하실 거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쭉 생활을 했으면 그 아이에게 큰 만족감과 큰 이제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면을 생각을 한다면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사교육 같은 거 시켜봤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전혀 그러니까 그 아이마다 특성이 틀리겠지만은 효과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좀 많이 느끼니까는 거기에 실패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어진다라는 거가 너무 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거의 7시까지 가람비가 유치원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는 생활관이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데가 아닌 여기 안에서 하루 지낸다라는 게 너무 안심이 되고 좋았죠. 걱정이 없었죠. 학습 부분에 있어서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체계적으로 복습 노트.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여기 와서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떤 주제를 딱 주어도 생각하고 그냥 쑥 그냥 잘 적어 내려가요. 그 밑바탕에는 복습 노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외교관하고 작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꿈들은 계속 바뀌는데 외교관하고 작가는 안 바뀌고 꾸준히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쉴 때 책을 자기가 만든다고 써요. 글을 써가서 내려가면 막 써요. 그거 읽어보면은 괜찮아요. 얘 소질 있네, 잘 쓰네.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고 자기도 만족하고 엄마 나 작사가나 뭐 동화 작가나 이런 거 한번 돼볼까? 뭐 그런 말 제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소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4.14 생활관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한계점을 발견하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주일날 잠깐 왔다가 1시간 정도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됐죠. 성경에서 그리고 이 유태인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매일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아주 꼬맹이들부터 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들은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수년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개발한 게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이었어요. 4.14 생활관은 이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높은 성취를 이루게 하죠.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꿈을 꿀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아이의 공부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치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4.14 생활관은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